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RQ 스레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IRQ 스레드는 이제 언제 생성이 될까요? IRQ 스레드는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보통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request threaded IRQ 함수를 호출해 이제 IRQ 스레드 처리 함수와 interrupt 핸들러 함수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request thread IRQ 내부에 있는 이제 커널 내부의 함수에서 IRQ thread를 생성하게 됩니다. IRQ thread는 이제 생성이 된 이후에 그 시스템 이제 전원이 공급된 이후에 이제 전원이 끊길 때까지 계속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 스레드는 IRQ 스레드는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시스템이 동작하는 동안에 이제 지정한 인터럽트의 후반부를 처리하는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RQ 스레드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 이제 드리기 전에 뭐 책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IRQ 스레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리눅스 커널의 어떤 서버 시스템을 배울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해보는 게 좋은데요. 자, 그러면 IRQ 스레드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이제 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IRQ 스레드를 생성하는 그 과정에서 호출되는 이제 커널 함수를 분석하게 되면 IRQ 스레드와 관련된 그 자료 구조와 아니면 관련된 그 IRQ 스레드를 처리하는 함수의 목록을 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IRQ 스레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요. 이 과정을 통해서 IRQ 스레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RQ 스레드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리눅스 커널의 그 서버 시스템을 배울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자료 구조와 그리고 기본 동작을 할 때의 그 함수의 호출 흐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련된 ftrace 이벤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당 서버 시스템이 초기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버 시스템이던 초기화되는 과정에서 호출되는 커널의 함수라든가 자료 구조를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3.1절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IRQ 스레드가 생성될 때에 IRQ 스레드의 이름을 이제 결정 짓는 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IRQ 스레드와 관련된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핵심 키 포인트이고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인터럽트 그 디스크립터 자료 구조인 이 자료 구조 내부에 있는 필드를 활용해서 IRQ 스레드 이제 관련된 IRQ 스레드와 관련된 자료 구조가 등록되고 활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IRQ 스레드의 스레드 핸들러 함수가 이제 IRQ, 네, 보시다시피 IRQ 스레드 함수라는 점입니다. 네, IRQ 스레드의 핸들 함수는 IRQ 스레드 함수를 뜻하며 인터럽트로 지정된 IRQ 스레드 처리 함수를 호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정리하면 6.3.1절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IRQ 스레드와 관련된 자료 구조, 그리고 IRQ 스레드를 처리하는 스레드 핸들러 함수, 그리고 IRQ 스레드의 속성을 결정짓는 이제
규칙이 무엇인지, 이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IARC 스레드의 이름을 짓는 그 규칙이죠.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로 되돌아가서요. IARC 스레드의 이제 IARC 스레드가 생성되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IARC 스레드를 생성하려면요, request thread IRQ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 요 함수 흐름으로 이제 kernel thread creat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요 함수를 통해서 IARC 스레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IARC 스레드는 커널 스레드의 한 종류예요. 4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려면 이제 커널 스레드 핸들러 함수와 커널 스레드에 관련된 속성 정보를 이제 인자로 전달한 다음에 이제 k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IARC 스레드도 커널 내부 함수에서 k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이 돼서 커널 스레드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IARC 스레드는 이제 커널 스레드의 한 종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함수의 흐름으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IARC 스레드를 생성하는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request threaded IRQ 함수의 역할은요, 이제 전달된 IRQ 스레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interrupt descriptor에 이제 interrupt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 정보와 이제 IRQ 스레드에 대한 그런 정보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결국에는 kthread, kernel 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해서 IRQ 스레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request thread IRQ 함수의 선언부를 보면요, 이제 이 함수는 request thread IRQ는 여러 인자를 받게 되는데, 이제 interrupt 번호, 그리고 interrupt 핸들러의 주소, 그리고 IARC thread 처리 함수의 주소, 그리고 interrupt를 핸들링할 때 플래그, 그리고 interrupt 이름을 이제 인자로 전달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interrupt를 설정할 때는 이제 request threaded IRQ가 아니라 request IRQ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request IRQ 함수의 구현물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request threaded IRQ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세 번째 인자를 이제 null로 이제 적용해서 이제 request threaded IRQ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interrupt를 설정할 때나 혹은 이제 interrupt 후반부로 IARC thread 처리 함수를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로 request threaded IARC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request IRQ 함수의 구현부가 이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request IRQ 함수는 이제 결국에 request threaded IRQ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interrupt를 설정할 때는 이제 request IRQ 함수 내에서 세 번째 인자로 null을 지정해서 request threaded IRQ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직접 request threaded IRQ를 함수를 호출해서 interrupt 후반부를 IRQ thread로 이제 지정하려면 세 번째 파라미터인 요 파라미터 있죠? 예, 요 세 번째 파라미터인데 이 파라미터를 IARC thread 처리 함수를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 필드는 그 인자는 이 인자를 뜻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IARQ 핸들러이고 그 인자 이름이 thread 펑션이죠. thread 펑션은 IARC thread 처리 함수를 뜻합니다. 자, 이어서 request thread IRQ 함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8번째 줄을 보면요, 이제 IRQ 액션 구조체 타입인
액션 지역 변수에 IRQ 액션 구조체 크기만큼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kg 얼룩이라는 함수인데요. 이제 요 크기만큼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이제 이 액션이라는 필드에 인터럽트에 대한 중요 세부 속성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핸들러는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의 주소를 지정하고요. thread 펑션인 경우에는 IRQ thread 처리 함수 주소를 지정하고, 이제 플래그에는 IRQ 인터럽트과 관련된 플래그, 그리고 name은 인터럽트의 이름, 그리고 div_id는 인터럽트 핸들러와 IRQ thread 처리 함수에 전달되는 매개 인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setup IRQ 함수를 호출을 해서 IRQ thread에 대한 세부 설정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trace32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자료 구조인 IRQ 디스크 구조체를 확인한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출력 결과는 trace32의 시뮬레이터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의 필드를 확인한 내용인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각각 필드에 어떤 주소 정보가 채워져 있죠. 요 핸들러는 인터럽트 핸들러를 뜻하는데,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실습으로 활용되는 내용인데요. BCM2835 MMC IRQ라는 인터럽트 그 핸들러 주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thread 펑션으로 이제 BCM2835 MMC thread IRQ라는 그 IRQ thread 처리 함수의 주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이, 어떤 이제 인터럽트를 request IRQ 함수로만 설정했을 경우에는요, 요 thread 펑션이 이제 null을 가리키고요. 만약에 IRQ thread를 이제 활용해서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thread 펑션에는 인터럽트 IRQ thread 처리 함수의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thread 필드는요, 이제 IRQ thread의 task descriptor의 주소가 있고요. 그 필드 타입은 task struct입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이제 IRQ thread도 커널 thread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하는 그 태스크 디스크립터와 같은 자료 구조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IRQ 필드는 인터럽트 번호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IRQ thread와 관련된 속성 정보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IRQ thread의 프로세스의 관점으로 프로세스의 속성에 대한 정보는 이제 요 thread 필드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setup IRQ 함수의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etup IRQ 함수는요, IRQ thread 처리 함수가 먼저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를 점검하고요. 만약 IRQ thread가 등록이 됐으면 setup IRQ thread 함수를 호출해서 IRQ thread를 생성하게 됩니다. setup IRQ thread 함수 10번째 줄이 이제 이 코드의 핵심 루틴인데요. 이제 k 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해서 kernel thread 생성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k 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할 때 중요한 게 이 함수에 지정하는 인자들인데요. 이제 첫 번째 인자는 IRQ thread라는 IRQ thread 핸들러 함수를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new라는 인자에는 IRQ thread 핸들러인 IRQ thread 함수로 전달되는 매개 인자의 주소를 지정하는데, 이제 그때 전달되는 구조체는 IRQ action입니다. 세 번째로는 IRQ thread 이제 이름에 이제 이름을 문자열로 전달하게 되고요. IRQ는 인터럽트 번호,
그리고 new name은 인터럽트 이름, 와 같은 이런 인자를 적용해서 k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를 설명하면서 IAC 스레드와 관련된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IAC 스레드의 자료 구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IAC 스레드 핸들러 함수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IAC 스레드 IRQ 언더바 스레드 함수를 뜻하며 이제 인터럽트 별로 지정된 IAC 스레드 처리 함수를 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로 이제 별로 지정된 IAC 스레드가 깨어나면 공통으로 IAC 스레드 핸들 함수인 IAC 스레드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만약에 3개의 IAC 스레드가 있으면 3개의 IAC 스레드 핸들 함수는 모두 IAC 스레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럽트 17번 인터럽트의 후반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IAC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면 이제 request IAC 스레드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인자에다가 인터럽트 이름과 인터럽트 번호인 17번을 적용해서 request thread IAC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IRQ thread라는 이제 요 IAC thread handler 함수를 지정해서 IRQ thread handler 함수를 이제 말 그대로 지정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뭐 88번 인터럽트를 후반부를 처리하는 IAC thread 처리 함수를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request thread IAC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터럽트 이름과 인터럽트의 번호 88번을 지정하게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커널 내부에서는 해당 IAC thread에 대한 thread 핸들러 함수를 IAC thread 함수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리눅스 시스템에 IAC thread가 이제 20개가 있으면 20개의 IAC thread의 thread handler 함수는 이제 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thread handler 함수는요, 이제 커널 thread의 thread handler 함수를 뜻하는 거고요. 이제 커널 thread의 그 세부 동작 방식이나 그리고 뭐 커널 thread가 뭐 슬랩에 들어가거나 깨어나거나 하는 그런 그 세부 동작들은 이제 thread handler 함수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 IAC thread 함수는 이제 이처럼 IAC thread를 처리하는 그런 세부 동작 코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AC thread 처리 함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IAC thread가 있으면 3개의 IRQ thread의 thread handler 함수는 모두 IAC thread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IAC thread 별로 이제 IAQ thread 그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는 함수가 각각 따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자료 구조를 보시면 이제 IAC thread 처리 함수가 BCM2835 MMP thread IRQ 함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함수가 IAC thread 처리 함수이고요. 그래서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IAC thread를 3개나 4개를 이제 생성했으면 각각 이제 인터럽트 IAC thread 처리 함수는 4개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각 인터럽트 종류별로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는 루틴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인터럽트 번호가 20번인데 그 해당 인터럽트를 이제 처리하는 하드웨어가 센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센서 인터럽트가 올라오게 되면
해당 인터럽트의 후반부를 처리하는 IRQ 스레드 처리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센서 스레디드 IRQ 함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함수가 바로 이제 IRQ 스레드 처리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터치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데 터치 하드웨어가 인터럽트 번호가 30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30번 인터럽트에 대한 후반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IRQ 스레드를 생성을 했어요. 그 경우에는 터치에 대한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함수를 예를 들어서 터치 뭐 IRQ 스레디드 핸들러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IRQ 스레드 처리 함수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그 터치 인터럽트에 대한 인터럽트 후반부의 처리를 IRQ 스레드 처리 함수에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구분하면서 이제 IRQ 스레드에 대한 내용을 이제 6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IRQ 스레드 핸들러 함수가 호출되는 전체 흐름을 보시면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IRQ 스레드 핸들러 함수인 IRQ 스레드 이 함수에 전달되는 매개의 변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개의 변수를 처리하는 방식은요, IRQ 스레드가 생성이 될 때 IRQ 스레드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함수의 인자로 void 타입이 이제 데이터 포인터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인자는 이제 IRQ 액션 구조체로 캐스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구조체로 인터럽트에 대한 뭐 속성 정보나 혹은 이제 IRQ 스레드에 대한 이제 세부 필드를 이제 로딩해서 이제 이후에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IRQ 스레드를 생성할 때 요 함수 흐름으로 결국에 k thread create on node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그 new라는 인자에다가 IRQ action이라는 구조체를 등록해서 인터럽트가 아니죠. IRQ thread 핸들러의 그 매개 인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제 IRQ thread가 실행할 때는 요 함수 흐름으로 IRQ thread 함수가 호출이 되거든요. 요때 이제 IRQ thread를 생성할 때 지정한 매개 인자가 이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개 인자가 전달되는 방식은 이제 커널 스레드가 생성이 돼서 커널 스레드 핸들러 함수로 매개 인자를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BCM2835 MMC add host 함수를 이제 분석을 하면요.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BCM2835 MMC IRQ 함수를 인터럽트 핸들러로 등록하고요. 하나, 둘, 네 번째죠. 네 번째 인자는 BCM2835 MMC thread IRQ 함수를 등록해서 이제 IRQ thread 처리 함수를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가 이 함수이고요. 자, 그리고 인터럽트 핸들러가 처리된 다음에 후반부로 인터럽트를 이제 뭐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코드는 이제 BCM2835 MMC thread IRQ 함수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요 함수는 IRQ thread 처리 함수로 등록돼서 이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86번 MMC1 인터럽트의 후반부 처리용 IRQ thread의 주요 속성 정보인데요. 뭐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실행되는 인터럽트 핸들러는 BCM2835 MMC IRQ 함수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름의 IRQ thread가 실행되는 thread 처리 함수는
BCM2835MMC threaded IRQ 함수입니다. IRQ thread 이름을 이제 정하는 규칙은요, 이제 setup IRQ thread 함수를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요 함수가 호출이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IRQ thread의 이름은 항상 IRQ라는 문자로 시작이 되는데요. 보시면 D와 S가 있죠. 그러니까 D는 인터럽트 번호를 뜻하고요. 그리고 이 name은 인터럽트 이름을 뜻하게 됩니다. 보시면 IRQ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는 논리적인 인터럽트 번호를 뜻하고 new의 name 요 필드는 인터럽트의 이름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IRQ thread의 이름만 보면 이 IRQ thread가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지 대략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RQ 슬래시하고 20 슬래시하고 예를 들어서 뭐 터치가 있으면 이 IRQ thread는 20번 인터럽트를 후반부를 처리하는 IRQ thread인데 해당 인터럽트의 이름은 터치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Q thread의 이름만 보면 이제 대략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이제 예제 코드를 보면서 IRQ thread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request thread IRQ 함수를 이제 호출만 하면 이제 요 내부에서 호출되는 커널 함수에서 IRQ thread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자로는 인터럽트 번호, 두 번째로는 인터럽트 핸들러, 그리고 세 번째로는 IRQ thread 처리 함수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인자들은 예전 페이지에서 설명된 내용과 거의 이제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IRQ thread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여러 소스 코드와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IRQ thread는 커널 thread이고 그리고 이제 IRQ thread의 thread 핸들러 함수는 IRQ 언더바 thread이다 라는 점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IRQ thread를 처리하는 그런 핵심 자료 구조는 interrupt descriptor 내에 있는 필드를 활용한다 라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IRQ thread의 이름만 보면 이제 그 IRQ thread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예전 예제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이와 같은 이제 IRQ thread를 보시게 되면 86번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는 이제 인터럽트 후반부 처리용 thread이구나 라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IRQ thread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